자, 그리고 매난극죽 말고 의리라고 했던 거 우리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뭐였을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잘 보고 있다라고 하면 댓글을 바로 남길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하다스터디 국어과 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고전시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고전시가를 정말 해석하기를 어려워해요. 고전시가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고전시가를 보기 전 우리 알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전시가 주제를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데 고전시가에는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 이런 시어들이 나오면 이런 주제로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전시가를 제대로 보기 전에 알아줘야 하는 것들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고전시가 주제에 자주 나오는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자주 나오는 거 자연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 게 가장 자주 나와요. 자, 자연과 반대로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우리 속세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자연 사랑해 속세에 대한 얘기라고 할 때 왜 우리 자연 사랑해 하면 그냥 단순히 산 좋아, 나무 좋아, 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자연이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세와 반대되는 요소로 여기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 천국에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즐기고 싶어 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 자, 이 속세는 우리 벼슬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명과 같이 명은 이름명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름을 떨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속세고 자연이고 난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자연은 천국이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 벼슬이나 공명 쪽에 해당하는 인간 쪽은 우리 그 당시 때 우리 조선시대 때는 유교 이념이 굉장히 팽배했던 때잖아요. 자, 유교 이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효예요. 근데 우리 나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왕이죠. 자, 이 왕이 벼슬을 시켰어. 그러면 우리 나라의 아버지가 시킨 일을 반드시 해야 해. 이걸 안 하면 폐륜이겠죠. 자, 그래서 항상 고민인 거예요. 우리 천국에 살자니 임금이 시키는 이 벼슬,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를 내가 못하고 가네? 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고민하지 않고 이 속세의 시끄러운 일들을 다 잊고 자연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거, 이런 주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자연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속세 얘기가 나오진 않는지, 이 속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속세 너무 싫어, 자연에만 있고 싶어 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우리 임사랑해 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오죠. 너와 나 오늘부터 1일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보다 님 너무 그리워, 이별해서 나 지금 너무 슬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거 임금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임사랑해 라고 하는 거가 임금 사랑해 라고 하는 거랑 연결지어서 임금님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걸 님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자, 어떨 때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만약에 드러낸다라고 하면 우리 역군은 이라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군이라고 하면 임금, 군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은이라고 하면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역군은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군은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직접적으로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금님 좋아한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유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유배를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귀향을 간다라고 하는 건데, 당시 때 죄를 지으면 우리 지금 이제 감옥을 가는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방으로 잘못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귀향이나 유배를 간다라고 하는데, 자, 유배를 간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우리 유배에 갔을 때 가보니까 가는 길도 너무 자연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자연을 느끼게 해준 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유배를 보내준 임금님 덕분이에요. 임금님 은혜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유배 갔는데 임금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원망스러울 텐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유, 우리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연 너무 좋아요, 임금님. 나 이렇게 자연에 온 것도 임금님 덕분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항상 유배 가기 전에는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매일 먹었었는데, 자, 유배를 가다 보니까 비단 옷 다 벗어버리고 그 하얀 소복 있죠? 그 하얀 옷을 입고 막 고기 반찬도 못 먹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배를 간다라고 했을 때 너무 가난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나 진짜 억울해, 나 복귀하고 싶어, 복귀 희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유배에 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태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래요. 자, 다섯 번째는 삶이에요. 자, 너무 포괄적이죠? 자, 근데 이렇게 자주 나오는 주제들 말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주제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문에 대해서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 계속 공부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농사일에 대해서 야,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즐거운 줄 알았더라면 나도 농사나 지을 걸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삼간오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가 나온다거나, 자, 나 너무 늙어가지고 너무 슬퍼,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지? 라고 하는 늙음에 대한 한탄. 그리고 인생무상, 고려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고려가, 이 조선이 세워지면서 되게 한순간에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에서 남아있던 신하들이나 또는 조선 신하들이 야, 고려가 망한 것도 한순간인데 인간사 앞을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땐 500년 도읍지, 자, 고려를 얘기하는 거겠죠. 500년 도읍지 또는 옛성터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 고려 망한 거 정말 한순간이었어 라고 하면서 인생무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자연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안빈낙도, 안분지족, 단표누왕, 안빈일령, 자, 빈자가 나오죠. 그리고 분자가 나오고 누항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가난하지만 만족하면서 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빈일령도 빈자가 나왔으니까 가난하지만 만족하면서 살래를 얘기하는 것들이고, 자, 도롱이, 삿갓, 죽장망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싶겠지만, 자, 우리 요새 비가 많이 오죠? 우리 지푸라기로 만든 비옷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도롱이라고 해요. 지푸라기로 만든 모자를 우리 삿갓이라고 해요. 그리고 죽장이라고 하면 대나무 죽에다가 지팡이를 얘기하는 죽장에 해당하고, 그 다음 망해라고 하는 건 집신을 얘기해요. 그림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그리고 박주산채라고 하면 산채 비빔밥 너무 맛있는데 보리밥도 너무 맛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자, 그 당시 때는 가난을 상징하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산채 비빔밥, 산채, 그리고 보리밥, 풋나물 이런 것들은 내가 가난하지만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만족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주제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강호안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강호, 물의 한인이라고 했을 때 물외, 음풍농월, 인풍명월이라고 하는 월자. 자, 강호가 나오면 자연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 물외라고 나오면 물건들이 있는 곳, 바깥이라고 해서 자연을 의미해요. 좀 헷갈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 친구들 물회 어디서 먹죠?
바다에서 먹죠. 자, 근데 바다는 자연 쪽이죠. 그러니까 물 외한인이라고 하면 물에 먹는 곳 자연이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억지스럽다고요? 그치만 잘 외워질걸요? 자, 그 다음에 월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달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달을 얘기하면 대부분 자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달을 바라보면서 님을 그리워해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자연 좋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자, 천석광, 연화고질 말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자, 근데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천석광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명치에 박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연화고질은 안개와 노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거 중증이야 중증.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무릉도원은 좀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무릉도원이라고 하면 우리 천상계를 좀 의미해요. 자, 무릉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도원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천국이 어느 쪽이라고 했죠? 우리 자연 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릉이 여긴가 하노라, 도원이 여긴가 하노라 라고 하면 자연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탈속이라고 하면 우리 속세 탈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세를 탈출하면 어느 쪽이에요? 자연 쪽이죠. 자, 그래서 탈속적 세계 뭐 탈속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아, 자연 사랑해 라고 하는 쪽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연 쪽에 있는 사람들 탈속을 해서 은거하는 사람들 은자라고 얘기해요. 자, 은거한다라고 하면 은밀히 숨어서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고 은자라고 하면 은밀히 숨어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은자라고 하면 속세를 탈출해서 자연 쪽에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것 풍류. 자, 우리 아까 자연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할 때 가난하지만 만족하면서 살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류의 경우도 있어요. 자, 풍류는 말 그대로 바람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람이 부르는 대로 나는 흘러가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풍류예요. 자, 그래서 풍류를 즐기면서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인 거죠. 자, 그랬을 때 풍류를 나타내는 거 우리 만약에 술 얘기가 나온다? 자, 술 한번 따라보세 라고 하면 풍류를 의미하고 자, 검은고를 한번 타보세 라고 하면 음악이죠. Music is my life. 그래서 검은고를 탄다 라고 하면 풍류를 의미하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낙대도 있어요. 자, 낙대가 나오면 우리 아버님들 많이 하시는 취미죠. 자, 낚시를 의미해요. 그래서 낙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낚싯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 물고기 지나가네 아이고 귀엽네 라고 하는 의미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풍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우리 낙대에 대해서 조심해줘야 되는 거. 자, 낚싯대를 이렇게 해놓고 언제 물고기가 잡히나 이 물고기가 안 잡히면 난 오늘도 죽을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한다라고 하면 안빈낙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가난하지만 나 만족하면서 살래 라고 하는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자연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연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걸 파악하면서 밑에를 훑어주면서 약간 얘는 가난하지만 만족하면서 살래 라고 하는 쪽인 것 같네, 또는 이제 술 검은고 얘기하면서 얘는 약간 좀 풍류를 즐기는 쪽인 것 같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좀 살펴보자면 우리 자연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계절적 배경. 이거는 꼭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자로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봄을 의미하는 건 우리 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름을 의미하는 건 하라고 읽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을을 의미하는 건 추, 그 다음 겨울을 의미하는 건 동자라고 하죠. 그래서 춘하, 추동 또는 추풍, 뭐 춘풍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한자들을 보시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구나,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시랑 삼경 같은 경우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자, 근데 이 시간이면 남친, 구 여친들이
너 자니? 라고 보낼 감성이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자시삼경 같은 경우에는 정서를 심화시키는 시간대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선지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님을 너무 그리워하는데 자시삼경까지 안 자고 계속 막 걱정하고 님을 그리워한다 라고 하면서 나오고 자시삼경과 연결해서 정서 심화하냐고 물어보면 맞아 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말들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 우리 동풍이 분다 라고 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봄바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풍이 나온다 라고 하면 봄이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자, 이화, 도화, 행화 자, 우리 백꽃, 복숭아꽃, 살구꽃을 얘기하는 건데 자, 화자가 들어갔으니까 전부 다 꽃을 의미하죠. 자, 꽃은 봄에 핀다라고 하는 게 우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봄이구나. 진달래꽃도 봄에 피니까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자, 매화도 화라고 하는 꽃이기 때문에 봄이라고 넣어두는데 이 매화는 좀 특별한 친구예요. 자, 우리 겨울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름은 부용, 부용은 연꽃을 의미하는데 자, 다른 것들은 다 화자가 들어가는데 연꽃인 부용은 화자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부용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해. 그래서 여름에 피는 꽃이다. 여름인 걸 알아주셔야 되고 자, 녹음, 녹색의 풀이 푸르르게 울창한 것을 우리 녹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녹음은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녹색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우리 매미소리 녹음 언제 하지? 여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라고 하는 건 삼배옷을 얘기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까끌까끌한 그런 옷 있죠? 삼배옷. 그걸 우리 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 국화 나오면 가을이고 낙엽 나오면 가을이에요. 자, 서리가 나오면 가을일 때도 있지만 가끔 겨울일 때도 있어요. 막 서리와 눈이 내린다 라고 하면 눈도 같이 있으니까 겨울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소나무, 대나무가 나온다라고 하면 눈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와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르구나 라고 얘기할 때 소나무, 대나무를 얘기하고 자, 그 다음 누비옷, 누비솜 그 옷을 누비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겨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자, 우리 소나무, 대나무 아까 우리 매화 얘기했죠? 자, 이 친구들을 좀 엮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매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전 초봄, 정말 꽃샘추위가 있을 때 눈이 아직 내리고 있을 때 우리 매화가 피는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 자, 소나무와 대나무, 매화를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 이 친구들은 사시사철 푸르르고 매화는 눈이 내리는데도 너는 열인데 이렇게 피었구나 라고 하는 눈과 같은 이런 시련이 있는데도 굳건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면서 지조와 절개하면 뭐죠? 을이에요. 자, 우리 임금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하면 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라고 하면 일편단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간과 관련된, 계절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연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자연을 이상향 쪽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속세랑 서로 이제 반대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무릉도원 아까 얘기했던 거다. 천상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자연을 의미하고 우리 불교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극락세계 자, 상계, 위의 세계다라고 해서 천국, 그러니까 자연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 피안, 저기라는 쪽인데 피안이라고 하면 약간 피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명승지라고 하면 경치가 아름다운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그냥 승리하는 곳이라고 외워봅시다. 자, 그리고 인간 세계 그리고 인간 세상을 줄임말 자, 그 다음에 진짜 세계 우리 사바
사바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속세에 관련된 곳인데, 자, 사바를 조금 친구들이 외우기가 좀 그런데 라고 하면, 우리 속세에서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사바사바를 좀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하계라고 하면 밑에 세계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상계와 반대말이겠죠? 차안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의미하는 건데, 피안찬 여기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친구들이 차안이라고 했을 때 속세라고 하는 걸 알려면, 자, 부릉부릉 차안, 차를 탈 수 있는 곳은 속세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자, 우리 속세의 대표적인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홍진과 풍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홍진하고 풍진할 때 진짜라고 하는 건 먼지 진짜예요. 자, 그리고 홍과 풍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그 당시에 속세, 우리 벼슬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로 갔었죠? 궁궐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 궁궐로 출근할 때 지금처럼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흙바닥이었었는데 뭘 타고 우리 출근해야 되죠? 걸어서 가면 너무 한나절일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을 타고 가거나 가마를 타고 가거나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흙먼지가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을 하러 가려면 이렇게 흙먼지가 날린다라고 해서 붉은 먼지라고 해서 홍진, 바람에 이는 먼지다라고 해서 풍진이라는 말을 써요. 속세 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자주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주고, 풍이라고 하니까 바람이니까 자연적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군자, 군자가 갖춰야 하는 덕목을 4가지 자연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사군자라고 해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죽을 우리 따서 매난국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화, 대나무가 의미하는 건 지조와 절개예요. 그래서 이런 눈이 아무리 쌓여도, 이런 시련이 있어도 나는 굳건하게 지조와 절개, 아까 뭐라고 했죠? 의리라고 했죠. 매난국죽 말고 의리 얘기했던 거 소나무예요. 솔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소나무도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의리와 절개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사군자, 그 다음에 소나무까지 지조와 절개, 의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춘군, 연군, 우리 아까 군자 얘기했었죠? 임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춘군, 연군하면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거, 연군이라고 하면 임금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 춘군, 연군인 걸 알 수 있는 말에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자, 대부분 보기를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고전시가에서는 보기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만약에 보기에 다른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보기가 없어도 이 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보기 없이 준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푸시면 되지만, 만약에 보기가 있다라고 하면 배경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임금 사랑해 라고 하는 걸 보기에 줬어요. 그런데 시 안에 해와 달, 북극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근데 만약에 임금이 임금 좋아라고 하는 걸 보기를 통해 알았어요. 그래서 해가 임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자, 근데 자꾸 이 해를 구름이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름은 간신을 의미해요. 자, 근데 구름이 항상 간신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님이 너무 그리운데, 내가 님을 소식을 보려고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산에 구름이 가득해서 님을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장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구름 나오면 간신이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주제가 만약에 임금과 관련된 거고 해가 나왔는데 그 해를 구름이 가린다 라고 하면 간신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배공루, 강완전, 자, 우리 아까 주제 얘기할 때 님 사랑해 라고 나왔는데 그게 임금 사랑해를 의미하는 거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님이 임금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자, 배공루, 강완전이라고 하면 옥으로 만든 누각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광안전이라고 하면 궁궐을 얘기하기 때문에 님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님이 계신 곳은 배공루, 광안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곳은 임금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옥루,
백옥루이거나 또는 옥루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 옥으로 친구들 누각 만드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천상계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황상제가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임금이 계신 곳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 백옥루, 옥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님 사랑해지만 이 님은 임금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건곤사해라는 말이 나오면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억조창생 창민이라는 말이 나오면 창생과 창민이라고 하는 말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백성을 살리다 라는 뜻인데, 자, 창생 창민을 임금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시를 쓴 화자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살리거나 이런 선정을 베풀겠다, 선정 포부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정이 뭐예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선한 정치, 내가 정치를 잘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억조창생 창민이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백성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임금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대부인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한번 살펴봤고, 이렇게 관습적으로 좀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어휘가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건 이런 주제를 의미할 거야. 자, 홍진 나오면 이건 속세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해두시면 훨씬 고전시가 풀이를 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고전시가를 직접 가지고 와서 시험 시간 안에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를 정말 많이 해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